뭐 heart가 면 heart, mate, blood 하고 끝나요. 그냥 그래도 돼요. 그것만 해도 훌륭하죠.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stomach다 그러면 애들 요거 갖고 굉장히 쉽게 써요. 뭐 we eat food and the food go to stomach. 그거 끝나는 애들도 있어요. 어쨌든 간에 요거 하나만 갖고도 이렇게 쓴다는 것 자체가 애들한테 그게 가능하다는 걸 알게 해주면 애들 신나서 하거든요. 일단 딱 이런 걸 붙여놓고 작문하는 자체가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화려하고 또 멋들어진 그런 테마로 보이니까요. 자, 이번에는 개구리가 왕자가 되는 얘기를 한번 해보죠. 개구리 왕자죠. 개구리 왕자를 할 적에는요, 어머니 생각에는 굉장히 유아틱한 그런 테마다. 큰애들은 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요,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학교까지도 커버가 되는 그런 동화거든요. 일단은 작은 애들은 개구리 왕자를 읽고, 그러고 그렇게 이제 듣고 하는 자체로서 훌륭하게 이제 수업이 돼요. 이 책이 없으시면요, 홈페이지에 온라인 주소를 알려드릴게요. 거기 들어가시면 그 동영상으로 얘기가 다 쫙 펼쳐주고 읽어주고 그렇게 다 되기 때문에 그걸 읽으면서 이제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그 퍼즐을 잠깐 멈추고 또 단어를 찾아보고 그렇게 해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. 큰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그냥 지나쳐가기엔 좀 아까운 그런 생각하는 소지들이 많은 이야기거든요. 처음에 이제 캐릭터 분석도 굉장히 재밌죠. 그 공주를 보면, 그 공주가 그 나이에 왜 친구도 없이 혼자서 황금공이나 놀다가 그 연못에 빠져서 울고 있을까? 그런 것부터 애들이 의문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. 성에서 사는 게 행복한 것만은 아니겠다. 굉장히 외로운 그게 행동이다. 그리고 왜 황금공 같은 걸 갖고 노는지. 그죠? 그래서 그런 걸 갖고 아이들과 생각해 보면서 단어들을 쭉 정리해 보면 굉장히 추상명사들을 많이 배울 수 있어요. 이 속에서. 그래서 나오는 것 중에 이제 하나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. 뭐 예를 들어서 그 공주가 처음에는 다 들어준다고 해놨다가 공을 건져주니까 빼죠. 정직에 대한 문제. 그 다음에 또 하나로는 materialism이죠. 그러니까 이거는 물질주의죠. 이게 이제 애들이 이런 거 보면 그게 뭐야? 라고 그러잖아요. 그때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. 뭐 다른 것보다도 돈이 부유한 거, 멋지고 화려한 것만이 최고라는 그런 생각이야. 그런 걸 어디서 느낄 수 있냐? 그러면 이제 그런 골든볼 그런 데서 보여지는 단어가 이런 단어야. materialism이라고 그런 얘기도 있죠. 또 공주가 어떻게 하냐면 고마워할 줄을 보이죠. gratitude. 그래서 감사에 대한 그런 또 단어들을 한번 찾아서 정리를 해보면 추상명사를 많이 배우죠. 그리고 보세요. 개구리로 변했다고 갑자기 사랑에 빠지는 것도 넌센스예요. 그러니까 개구리가 왕자로 변했다고 해서 갑자기 뭐 사랑하고 결혼하게 된 것도 사실은 굉장히 넌센스죠. 거기서 보이는 게 뭐냐면 어떤 이제 타고난 허영심 같은 게 있는 공주인 거죠. 이 개구리 왕자가 나랑 진실로 통할 수 있고 대화가 되고 뭐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. 그냥 왕자가 되니까 갑자기 좋아해요. 개구리 때는 취급도 안 하더니. 그래서 그런 어떤 허영에 대한 생각. 그래도 이제 또 거기서 보이는 게 개구리가 너랑 나랑은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부분이죠. 어떤 프렌십이라는 거는 어떻게 해야지 생기는 건가. 그래서 그런 이 스토리 안에 깔려있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들 그런 거를 고학년 친구들이랑은 같이 얘기하면서 그런 단어들을 정리해 보는 거예요. 이럴 적에는 이제 마인드맵 형식이 있고 혹은 스토리마다 그 사파가 있어요. 사파를 따로 자르셔가지고 이제 종이에다가 이제 붙이신 다음에 거기서 단어를 정리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. 이 장면에서 나오는 그 연상이 되는 단어들.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 의견을 쓰는 거죠. 나는 이 공주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. 나라면 뭐 약속을 지키겠다. 나라면 아니면 끝까지 모른 척 하겠다라든가 그런 결론을 이렇게 내면서 작문을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개구리 왕자도 어린 동생과 또 큰 형이 같이 공부를 할 수 있는 테마죠. 그래서 개구리로 이제 이렇게 쭉 살펴보면요.
프로그라는 테마 하나만 갖고도 이제 라이프 사이클, 그리고 그 기법 자체를 여러 종류로 볼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또 이야기로는 이제 어린 저학년 용어로는 이 프로그와 토드인데, 이제 요 프로그 앤 토드 책은 굉장히 시리즈가 많아요. 여러 권이 있어요. 그래서 이걸 읽으시면서 요 안에 나오는 파닉스 룰들을 정리를 해보시면 이제 읽기가 이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책이죠. 요 책의 액티비티로는 이제 프로그와 토드의 비슷한 점, 다른 점, 이런 걸 한번 쭉 차트를 만들어 보시면 또 거기서 단어가 확장이 되고 애들이 이게 둘의 차이를 지식으로 배우고 가죠. 이제 좀 더 나가면 이제 프로그가 생물학의 그 아주 기본적인 개념을 주죠. 그러니까 내장의 이름들을 배워보는 거죠. 그래서 그걸 배우면서 동시에 이제 인체 부도까지도 확장을 시켜서 둘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그 기관의 이름, 그 기능 같은 거를 같이 공부해 볼 수가 있어요. 네, 오늘 패밀리와 프로그로 수업을 해봤는데요. 프로그 같은 경우를 봐도 하나의 그 소재가 얼마나 광범위한 테마가 될 수 있는지를 아셨을 거예요. 생물학에서 철학까지도 넘나드는 그런 테마로 변신한다는 걸 보셨을 거예요. 저희 그 다차원 테마 영어의 수업은요,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얼마든지 다시 보기를 하실 수 있어요. 한번 보실 때마다 가리키는 노하우와 스킬이 향상되니까요. 자주 보시고 또 그것을 집에서 아이와 자주 이렇게 실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.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